한편으로 우파가 서운한 게 있죠. 우파부터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집토끼부터 챙기고 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집토끼를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집토끼에 대한 믿음이다. 집토끼는 어쨌든 찍어주지 않겠느냐. 승리를 하는데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좀 좋게 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뭉쳐야 살거든요. 흩어지면 죽고 결집을 하고 응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기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쟁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규제 주필이라든지 황교안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황교안 비평을 좀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황교안이 움직이기가 좋거든요. 그런 비평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좋잖아요. 근거를 들기가 인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규제 주필도 계속 공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영호 강남 공천이라든지 사천을 개인적으로 자기 친한 사람 앉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한교안은 이번에 한성교에게 그 당하는 거 보세요. 20년 한성교가 했으니까 이제 한교안 국회의원 20년 했지 않습니까? 한성교가 후배라고 하더라도 자기 성균관대 후배인가 그렇죠.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그런데 한교안은 국회의원을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당대표가 지금 처음이에요. 당대표 갑자기 이렇게 맡아가지고 처음인 거예요. 총리하고 법무장관은 해봤지만은 이런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총리도 임명직이고 법무장관도 임명직인데 당대표는 나름대로 당 내에서 선출직이거든. 이런 선출직을 처음 해본단 말이에요. 처음 해보니까 20년 한 이런 선출직들한테 이번에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당할 뻔했는데 잘 처리를 한 거죠. 잘 처리를 했는데 한교안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김무성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한성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친구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더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근모술수가 난무하고 함정수가 난무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개혁 공천을 내세우면 항상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이기심이라든지 사심이라든지 그 안에 자기의 이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리는 게 있거든요. 한성교 같은 경우에는 당을 갖다가 자기가 끌어먹으려고 바지 사장 싫다 내가 군소정당이라도 당대표 하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심들 있잖아요. 부드럽게 보여도 그 안에 다 그런 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교안이 참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번에 잘 극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100점은 아니지만은 한 80점, 75점, 80점 정도 하면 1년짜리 정치인이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선에서 그 황교안 대표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래도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면은 조금씩 바꿔주거든요. 아주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은 계속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통합당이 우파 색깔을 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겨도 우파의 입장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겼는데 탄핵 찬성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승리인 것처럼 환호를 부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색깔을 가지고 지금도 다들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승리를 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일단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문재인이 만약에 탄핵을 한다 할 때 찬성해요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전쟁 끝내고 나서 다음 전쟁은 또 따로 해야 된다. 또 대선을 두고 유승민이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싸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잠재적으로 한성교가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호락호락하게 안 당하고 비례대표 처리하는 거하고 김영호 공천한 것도 그 네 곳에 대해서 사천에 대한 논란이 있고 후보 경쟁력을 무시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을 무시하고 공천했다 하는 곳 네 곳 정도를 다시 공천을 무효를 시키고 그런 것도 지도부가 잘하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무성이 이석영이가 끊임없이 강주에다가 공천을 하자고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황교안 대표가 내려줘가지고 탄핵 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홍준표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홍준표를 포함해가지고 탄핵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천에서 일단 배제가 된 거거든요. 컷오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차적으로 당내에서 우파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 떨거지들, 김무성이 떨거지들, 유승민이 국회의원 안 되고 김무성이 국회의원 안 되면 원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현직 의원이라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돼야 돼요. 이게 우파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되고 김문수 이런 분들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누굽니까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이 법무장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신원식 장군입니까 이런 분들은 또 국방부 장관 되고 이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통합당 내에서 우파 색깔을 뭐 전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하고 나서 국민들이 우파 색깔 진하다고 해가지고 안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찍어주도록 찍어줄 수 있는 당으로 우파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애들 또 찍어줄 수 있어야 좌파에는 안 찍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선거 전략이거든요. 한편으로 우파가 서운한 게 있죠. 우파부터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집토끼부터 챙기고 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집토끼를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집토끼에 대한 믿음이다. 집토끼는 어쨌든 찍어주지 않겠느냐, 승리를 하는데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좀 좋게 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뭉쳐야 살거든요. 흩어지면 죽고, 결집을 하고 응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비례대표하고 3월 27일 날 되면은 금요일이죠. 3월 27일 날 되면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등록이 마감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2주 전까지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무소속으로 또 나왔다가 되고 이런 데서도 만약에 반발을 해가지고 공천에 나왔다가 막 선거 막판에 가서 또 둘이서 단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최대한 해가지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후보 단일화는 해야 돼요. 김영호가 똥을 쌌든 이석연이가 똥을 쌌든 그 똥을 그 안에서 치워야지 국민이 그 똥을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규재 선생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황교안을 많이 비판해. 황교안을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비례대표에서도 그렇고 김영호 나가는 문제도 비평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고쳐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정규재 선생은 한 10곳 정도 조정했으면 좋겠다. 새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지역구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강하게 이야기했죠, 사실은 어조를. 그래도 4곳 정도 이렇게 조정된 것만 해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해서 우파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한 방향으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공정해야 되니까 사천 개인적으로 안다 해가지고 넣었던 사람들은 좀 빼고 그렇게 해야 또 선거할 맛도 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좀 어머니 역할을 해가지고 전체 우파 크게 좀 중도까지 했어.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언론에는 또 대표적으로도 정규재, 주필 이런 사람들은 황교안이 못하는 우파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일에 계속 지금 비평을 해와서 자꾸 우쪽으로 많이 땡겨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도 황교안의 그것이 기반이 되거든요. 김문수가 황교안의 기반이 되지 유승민이 안철수가 황교안의 기반이 되겠습니까? 김무성이가 황교안의 기반이 안 되거든요. 황교안의 지지 기반은 김문수 지지 기반, 정광훈의 그 지지 기반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종로에서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김문수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있어야 될 거다. 선거 전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고, 황교안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황교안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 하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딜레마니까 이기기도 해야 되고, 우파 색깔도 정체성도 유지, 승리도 해야 되고 정체성도 지켜야 되는 두 마리 토끼의 모순된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황교안은 이기는 편을 택했다.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체성을 지켰는데 지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기고 나서 노선투쟁은 그 이후에 가서 하기로, 노선투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황교안은 못하지만은 언론인들은 정규재 주필처럼 계속 우파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우파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파들도 사표가 없잖아요. 아, 선거하기 싫어. 유승민이 나왔다 그러면은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치가 아프잖아요. 유승민이 싫어가지고 통합당이 싫어지게 되니까 김무성이 때문에 선거하러 가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잘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우파도 다 색깔이 여러 종류니까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한 75점 80점 정도 그냥 됐다 하고,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27일날 등록하고 나면은 지금까지도 공천에 있어서는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공천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선거할 때 무소속 하나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소속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무소속 하나 나가서 만약에 우파가 떨어진다, 둘이서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표를 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기독자유통일당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비례대표 정당 하나 만드는 거나 무소속 하나 나가는 거나 효과가 똑같거든. 한 표단 말이에요. 한 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 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피해를 줄 때 한 표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는데 줄 수도 있거든.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무소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 안 하도록, 왜 무소속 출마했냐고 하기 전에 안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선할 거는 경선하고 공천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27일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정규재 선생이 계속 해오는 거 아닙니까? 우파의 선명성 혹은 이길 수 있는 공천에 있어가지고 27일까지는 아마 정규재 선생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 뒤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전에는 좀 독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하는 게 정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대표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